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물건들의 특징은 물건 자체가 좋고, 그 다음에 특징이,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가 참 잘 샀다 시리즈를 조금씩 연재하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 올렸던 물건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다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제 유튜브를 옛날 거서부터 보시면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함께 따라다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라이프타임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이 진짜 잘 샀어요. 진짜 잘 산 물건인데, 제가 이 테이블을 제 기억상에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제 기억 속에서는 인천의 유진 오피스텔인가 아니면 에코라이프인가, 에코라이프 때는 확실히 있었고 유진 오피스텔 때는 썼나 안 썼나 모르겠는데 거의 2013년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책상은 제가 2013년도에 인천에 있는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길병원 옆에 다닐 때 그 9월동에 보면 유진 오피스텔이 있고 에코라이프가 있거든요. 거기 살 때부터 쓰던 책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유진 오피스텔에 살다가 9월동에 그 바로 앞에 에코라이프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게 한 2013년도인가 뭐 그때쯤인데, 어차피 월세 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의 큰 장점은 신축으로 이사 다니는 거다, 뭐 이런 저의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뭐 신축이라고 해봐야 뭐 아파트 신축이 아니고 오피스텔 신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세든 월세든 이런 계약에서 항상 임대인이 갑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이라는 건 사실 갑을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뭐 요즘처럼 매물이 너무 귀하면 결국은 임대인이 갑이 되지만, 물건이 귀하지 않고 물건이 많을 때는 또 임차인이 갑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갑을 따지자면. 완전 딴 얘기만 하네. 지금 책상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월세 오피스텔 살 때는 뭐 9월동 이런 데는 오피스텔이 워낙 많고 계속 막 신축이 막 생겨나고 이러니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임차인이 갑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임대인 물건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계속 좀 낡아가고 새로 생긴 게 더 좋고, 그 물건이 많으니까 새 거고 신축이 더 비싸지도 않아. 그러니까 새 거고 신축이 있으면 전 글로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유진 오피스텔에 살다가 그 앞에 에코라이프가 생기니까 에코라이프로 이사를 갔다가, 에코라이프에 가서 1년 살았더니, 에코라이프는 그 딴에는 그래봐야 5평 6평인데 조금 커가지고 아주 좀 큰 데 사니까 좋다 이랬는데, 큰 데로 가니까 관리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 봤자 뭐 5평 6평 7평짜리니까 관리비 그래 봤자인데, 제가 또 그 딴에는 또 돈이 한두 푼이 되게 아낄 때라서, 학생 때니까 이거 뭐 어차피 잠만 자는데 굳이 월세 좀 아껴도 될 것 같고 관리비도 좀 아깝고, 그래갖고선 그 9월동 길병원 암센터 바로 옆에 에코라이프라고 있는데, 그게 또 그 당시에 새로 생겼어요. 대충 한 2014년도 15년도 그 언저리쯤일 텐데, 에코라이프는 평수가 조금 더 작아요. 뭐 4점 몇 평인가 5평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세도 뭐 한 푼이라도 적고 한 5만 원이라도 적고, 옛날에 시세 해봐야 지금으로 치면 뭐 500에 45, 500에 40, 뭐 500에 50 뭐 그 수준인데, 요즘에는 다 그런 월세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신축이고 평수가 더 작아서 월세도 작고 관리비도 더 적고 몇만 원이라도, 몇만 원 아껴서 그 몇만 원 갖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어차피 잠만 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라이프로 이사를 또 갔죠. 왜냐면 에코라이프라는 신축이 또 생겼으니까. 거기서 또 1년 살고, 에코라이프에는 제가 커튼을 달았던 게 바로 아라크네 블라인드를 에코라이프에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커튼도 항상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다닐 때마다 매년 커튼을 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블라인드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예쁘고 가격도 좋고 설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 에코라이프부터 제가 아라크나 블라인드를 쓰기 시작했고요. 에코라이프에 보면 아라크네 블라인드가 달려있는 건물이 호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일 끝에 각이 하나 오른쪽, 거기 제 방이에요. 아직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 달아놨으니까 굳이 누가 그걸 뛸까. 이제 퇴거할 때 원래는 부착물을 다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뭐 커튼 정도는 뭐 양해가 되기도 하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굳이 싫어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물건을 싸들고 다닌 적도 많고, 물건을 자취하면서 오랫동안 써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물건들, 아직까지 살아남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보신 밥통이고요. 밥통도 그 쿠쿠 밥통을 대충 그 언저리쯤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쯤에 쿠쿠 밥통을 샀는데, 그때도 뭐 다 학생이고 이러니까 돈 별로 없을 때니까, 제가 돈 버는 때가 아니니까. 밥통 살 때도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압력을 사냐 압력이 아닌 걸 사냐가 고민이 있었고, 압력을 사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압력 중에서도 뭐 좀 막 이렇게 좀 아주 작은 게 있고 그래도 한 6인용 되는 게 있는데, 결론은 알아본 바에 하면 어느 정도 몇 인용이 돼야 이게 좀 쓸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나름 제대로 산다고 산 게 이제 압력에 지금 보신 게 6인용인데, 며칠 전에 영상에 올라온 게 그 6인용 사가지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저 밥통도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역 조금 큰 데 살다가 지금 모든 물건을 싹 다 버렸거든요. 다 버리고 뭐 침대도 버리고, 그 이케아 테이블 보더라. 그 이케아 맥켈비 6인용 테이블. 그 테이블은 제가 평생 쓰고 싶어서 구입한 거거든요. 평생 갖고 다니려고 큰 마음 먹고. 근데 그것도 당근으로 다 보냈어요. 그거 말고도 한 4인용 정도 되는 약간 짭케아, 이케아는 아니고 짭케아인데 테이블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으로는 간간히 나오긴 했는데 소개는 안 시켜드렸어요.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 소개 안 시켜드렸어요. 저는 그게 이케아 테이블인 줄 알고 샀는데 이케아가 아니고 짭케아였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케아 스타일 테이블이다라고 해서 이제 판매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케아 게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근데 가격이 되게 싼데 물건이 또 괜찮아. 약간 무슨 뭐 이제 동남아권에서 이제 그냥 이케아 스타일로 약간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나무 테이블이었는데, 그래서 그 테이블이랑 이케아 맥켈비랑 잘 썼었고, 책상은 당시에 이제 조금 큰 집에 살 때 제가 또 퍼시스 좋아하니까 퍼시스에서 평생 쓸 목적으로 책상을 하나 샀었죠. 찾아보면 영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샀었고, 그 다음에 2인용 큰 침대도 샀었고 등등, 나름 이제 평생 쓰려고 작심하고 산 물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단칸방 한 5평 정도 되려나? 단칸방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는데, 왜냐하면 너무 물건을 그 보내기가 아까웠어요. 내가 그래도 이거 평생 쓰려고 마음 먹고 이제 구입한 건데. 근데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물건들을 갖고 있으려면 뭐 결국은 집이 좀 커야 되고, 물건이 아까워서 큰 집에 있으면 큰 집에서 들어가는 매달의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간에 뭐 매매든 전세라고 해서 그게 무료인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큰 물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돈이어서 물건 값 자체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침대를 뭐 100몇십만 원 주고 샀고, 뭐 이케아 맥켈비 테이블이 한 100만 원이고 뭐 등등등이라고 해도 그건 돈이 아니에요. 싹 다 버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사도 그게 더 싼 거야. 그래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 오면서 싹 다 버렸어요. 모든 걸 거의 다 버렸고, 제가 진짜 끝까지 안 버리고 싶었던 것 중에 버린 게 이제 오토바이 헬멧도 버렸습니다. 제가 한 05년도, 07년도나 08년도쯤에 포항에 있을 때 97년식 마그마 125cc짜리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헬멧을 같이 줘가지고 그 헬멧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오토바이는 팔았지만. 왜냐하면 저는 뭐 이제 무서워서 오토바이 타는 건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바이크 탔던 그 뭔가 추억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래도 나 바이크를 뭐 내가 매니아틱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나 바이크 좀 탔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서 헬멧은 풀페이스 헬멧을 갖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다 버렸죠. 근데 물건을 버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물건을 되게 열심히 버린 편인데, 물건을 버릴 때 제가 영상에서도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는데,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일 죽으면 누가 이거 다 버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버리는 거 아깝잖아요. 뭐 이거 언젠간 쓸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건데, 뭐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근데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싹 다 버리고 필요할 때 다시 사도 그게 생각보다 그리 비싼 게 아니고, 내가 1, 2년 동안 안 쓴 물건은 앞으로 1, 2년 동안도 쓸 일이 없어요. 물론 버리면 갑자기 필요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고정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칸방으로 오게 됐고, 단칸방에 옴으로써 내가 보유했던, 실제로는 지출이 안 나간다고 생각했던 그 물건들도 공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는 물건들이었고, 그래서 그 물건들을 싹 다 버렸는데, 버릴 때 했던 생각은, 제가 당근으로 보낼 때 다 안타까워서 사진도 다 찍어놨거든요. 당근 그 매매하는 사람이랑 잘 써달라고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보냈던 저의 맥케일비 테이블, 어쨌든
싹 다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버릴 때는 내가 내일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집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고 물건을 막 쌓아두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도 약간 집착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엄마 보고 엄마도 이제 좀 슬슬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버리냐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는 옷도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 저는 물건이 많이 없고 물건을 보이면 저한테 집히면 그냥 버려요. 저의 항상 일상은 오늘은 뭘 버릴까? 이것 좀 쓴지 안 되네. 뭐 예를 들어 액션캠 갖고 있는데 이 액션캠 아무래도 빈도가 없다? 버려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당근하면 되지 않냐? 당근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당근을 하는데 어떨 땐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근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 수는 있는데 물건이 아주 온전하지 않으면 괜히 판매했다가 뭐 괜한 소리 들을까봐, 그러니까 저는 아주 헐값에 파는 편이고 괜한 소리 들을까봐 그냥 버리기도 해요. 그런 거 골치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뭐 되게 돈 아끼는 것 같고 구두쇠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 건 또 잘 버리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심리는 잘 모르겠네. 이미 약간 메릿 비용 개념인 것 같은데 이미 버려진 돈이고 그거를 이제 당근해서 회수할 수 있다 쳐도 당근해서 회수되는 돈이 그리 크지 않고 그 돈에 대한 내가 시간, 사람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물건이 그쪽에서 좀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몇 년 동안 나도 안 썼으니까 물건을 모르니까 상태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리스크가 생긴다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또 결국 돈이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나한테 잡히면 그냥 버려요. 책도 많이 버리고 뭐 다 버립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집에 갈 때마다 뭔가 옷도 계속 버리고 안 입는 코트도 다 버리고 책들도 제가 좀 아끼는 책들은 있거든요. 제가 진짜 공부를 한참 전성기에 했을 때 막 뭐 봤던 책들, 옛날에 물리 공부할 때 뭐 캠브리지 200제, 그다음에 뭐 프로블럼 앤 솔루션, 뭐 메카니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리피스 전자기학, 그다음에 뭐 할리데이 일반 물리, 이런 거는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막 봤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냥 옛날에 그런 공부했던 책들은 좀 약간 이제 좀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는 몇 개의 책들 말고는 계속 버리고, 뭐 하여간 뭐 버리지? 버려요. 근데 이게 왜 하냐면 그렇게 계속 버리는데 그래도 안 버리고 이거는 내가 갖고 가야 되는데 했던 물건들 중에 하나가 그 쿠쿠 밥솥이고요. 걔도 이제 너무 잘 썼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는, 이 단칸방 이사 올 때는 안 갖고 왔어요. 부모님 집에 갖다 놨었고. 왜냐면 버리기는 아깝고 언젠간 쓸 거니까 얘는 보관은 해야겠다 라고 부모님 집에 갖고 있다가 밥솥으로 요리를 해보자 이러면서 일로 가져왔고, 왜냐면 여기 주방이 너무 좁아서 뭐 이렇게 냄비고 뭐고 둘 데가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로만 하다가 전자레인지에 좀 한계를 느껴서 전자레인지에 김 넣고 돌리다가 불이 나갖고 완전 다 연기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자레인지 잘 안 쓰는데, 이제 밥솥이 조금 되게 좁은 환경에서 요리를 하기 좀 나쁘지 않아요. 주변이 안 더러워지고 그것만 닦으면 되고, 생각해보면 모든 요리를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밥솥이. 그 다음에 압력이니까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냥 냄새가 배든 말든 그냥 막 쓰겠다는 생각으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밥솥이 압력 밥솥이 뭐 새 거고 막 비싼 거고 이러면 막 고기 넣고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이상한 냄새 배게 요리하기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아깝고 아끼긴 하는데 그냥 보관해두느니 막 쓰자 해서 요즘에 이제 그 압력밥솥으로 막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버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물건들의 특징은 물건 자체가 좋고, 그 다음에 특징이 너무 큰 물건들은 결국 못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저기 위에 2층에 있는 매트리스, 저것도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는데 쟤도 오래 썼고 밥솥 오래 썼고. 근데 이제 시작이네.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이 책상이에요. 책상. 지금 보고 계신 이 책상이 라이프타임 테이블인데요. 라이프타임 이 테이블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제가 유진 오피스텔에 살 땐가 제 기억은 에코라이프부터인데 유진 오피스텔부터 있었나? 유진 오피스텔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진 오피스텔부터 있었고 에코라이프로 이사 갈 때도 가져갔고, 지금 인천 구월동 길병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 얘기하는지 알죠? 나이스뷰로 이사 갈 때 이거 갖고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중보건이 갈 때 의성군 옥산면 일대 이거 썼고, 참고로 의성군 옥산면의 커튼도 제가 달아놓은 게 아라크네 블라인드 달아놨습니다. 양쪽 관사에. 의성군 옥산면 옥산보건지소에 가면
그 2층 관사에 블라인드가 하얀색 블라인드 달렸으면 그 제가 단 겁니다. 혹시 로드뷰로 보이려나 그게? 그래서 의성군 옥산면에 갔을 때도 책상 얘 들고 다녔고요. 옥산면에서 의성군 안사면에 갔을 때도 이 책상, 이 라이프타임 이 책상 가져갔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칠곡군 양목면에 갔을 때도 이 책상 가져갔습니다. 제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년마다 돌아다니고 지금 6년째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평택 용의동에서 제가 또 1년 살았잖아요. 그때도 이 책상 갖고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릉동에서 공릉동 준치과 그 건너편 골목에서 거기서도 1년 살았었거든요. 거기도 엄청 좁은 방이었는데 그 엄청 좁은 방에서 찍은 제가 영상이 있는데 그 좁은 방에 살 때도 라이프타임 테이블입니다. 그 당시 영상 다 찾아보면 어딘가에 나와요. 지금 8년째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 다음에 좀 자리 잡은 게 이제 강남역에서 한 3, 4년 정도 살았나? 그 정도 살았었고 그때는 이 책상을 쓰다 안 쓰다 했었는데 안 쓸 때는 이 책상이 완전히 접혀요. 완전히 접혀서 공간을 차지 않았는데 접은 상태로 부모님 집에 갖다 놨고 제가 한 1년쯤 전부터 지금 여기 성수동으로 이사 오면서 이 또 단칸방으로 이사 오면서 모든 큰 짐들을 다 버리고 결국은 평생 쓰겠다고 구입했던 퍼시스 책상도 버리고 뭐 판매하고 결국 이 단칸방으로 들고 들어온 물건은 라이프타임 테이블이다. 이 물건이 왜 살아남았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일단 조건은 물건이 질이 나쁘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접이식 이동형 책상이니까 이렇게 무게가 있는 든든한 책상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물건의 만듦새가 허접하진 않아요. 이게 뭐 허접하면 이렇게 오래 쓸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동형이니까 그 흔들면 조금 흔들림은 있고 뭐 그냥 가벼운 느낌의 그런 정도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의 만듦새는 충분히 좋다. 만듦새가 좋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물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를 계속 다녔으니까 이사 다니기 어려운 물건은 끝까지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크고 무겁고 분해 조립이 어려운 거는 끝까지 못 살아남아요. 얘는 완전 접어놓고 있고 제가 혼자 이사 다녀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유진 오피스텔에서 에코라이프 가고 에코라이프에서 나이스뷰 가고 이럴 때는 이삿짐 센터 안 하고 혼자 다녔거든요. 그리고 공보이 때도 뭐 그냥 관사에서 1년마다 이사 다닐 때는 그냥 그 지역 용달 써서 했으니까 뭐 이삿짐이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다 싸서 다녔고 그러니까 이 라이프타임 테이블은 나 혼자서도 접고 들 수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도 혼자서 들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다.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게 언제 산 거예요 도대체가 13년도쯤 샀다고 치면 지금 거의 대충 한 13년째 쓰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13년째 쓰고 있는 책상. 근데 이 라이프타임 시리즈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조금 큰 테이블이고요. 지금 이 컴퓨터 모니터를 받치고 있는 얘도 라이프타임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은 라이프타임의 좀 작은 버전이에요. 작은 걸 옆에다 놓고 이렇게 데스크탑을 올려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온통 라이프타임인 거죠. 보고 계신 책상이 라이프타임 테이블, 옆에 그 컴퓨터 본체를 받치고 있는 것도 라이프타임 테이블 좀 작은 거, 이 앞쪽에 프린터를 받치고 있는 것도 라이프타임 테이블. 제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대충 그냥 보통 평균 연령 한 80세로 치면 제 인생의 거의 7분의 1을 함께 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가치가 크죠. 이 물건이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은 있겠지만 제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이 책상을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만한 책상이 없었다는 거죠. 얘가 생존했으니까. 참 좋습니다. 진짜 참 좋고 참 잘 샀고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책상의 느낌을 조금 더 좋게 쓰기 위해서 여기 이사 와서는 이렇게 매트 같은 걸 하나 깔았거든요. 요 매트는 그냥 네이버에서 구입한 매트인데 뭐 그게 비싼 거 안 샀어요. 이게 뭐 약간 되게 싼 거 샀는데 뭐 평이 좋아서 사봤는데 싼 거라서 싼 티는 나요. 그냥 아주 좋진 않고 요거라도 까니까 훨씬 좋아요. 좀 이게 책상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치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밥도 먹어요. 예. 밥 먹기도 좋고 밥 먹으면 이렇게 닦기도 좋고 매트를 조금 더 고급을 깔면 좀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프타임 테이블에 이렇게 책상 위에 까는 매트만 조금 좋은 것 깔아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네. 지금 보니까 요건 조금 싼티 나긴 하는데 조금 두툼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매트 깔면 훨씬 책상이 고급스러워진다. 뭐 고급스러워 봤자겠지만은 참 잘 쓰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뭐 돈 받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광고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내가 잘 써서 좋아서 홍보를 하는 거고 너무 물건이 좋으니까 이게 내가 뭐 몇 달 써보고 홍보하는 게 아니네. 13년 동안
구월동 유진 오피스텔, 구월동 이 에코라이프, 나이스뷰, 그 다음에 의성군 옥산면, 의성군 안산면, 칠곡군 양목면, 그 다음에 평택 용의동, 그 다음에 노원 어디지? 노원에 있는 원자력병원 그 앞에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집에 잠깐 모셔놨다 지금 성수동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 이 이케아 테이블, 라이프타임 테이블 참 잘 쓰고 있다. 여러분도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구입해 보시면, 공간이 조금 있다면 어딘가에 두면 씁니다. 요거 까먹을 뻔했네. 부모님 집에 뒀을 때요, 저희 조카들이 부모님 집에 미국에서 놀러 오면 걔네들이 막 애기들이니까 이렇게 막 걔네들도 책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으니까 그때 라이프타임 테이블을 꺼내놓고 여기다 의자 해주면 애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밥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앉아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용도가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진짜 아주 그냥 본전은 그냥 아주 그냥 갈아 먹고 뽑아 먹은 거죠. 참 좋은 물건. 이 정도면 진정성이 전달이 되었을지. 이게 크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 중간 사이즈도 잘 썼어요. 그 중간 사이즈는 제가 강남역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 3년 전 영상에 보면 그 영상에서 쓰는 방송하는 그 테이블도 라이프타임 테이블인데 그건 요거보다 작은 거. 그게 이제 강남역 살 때 썼던 방송용으로 썼던 테이블인데, 요거보다 조금 작은 그냥 한 2인용 내지 그 라이프타임 테이블은 2년 전, 3년 전, 4년 전 영상증에 보면 제가 방송할 때 앉아있는 그 테이블이 라이프타임 테이블입니다. 이 정도면 제 진심이 전달되었을지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매트리스도 한번 홍보해 드릴게요. 언젠간 찍으려고 하는데, 그 매트리스는 약간 그 충주 쪽 방송하시는 분들 매트리스 홍보하셨잖아요. 저도 매트리스 홍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화각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라 너무 좀,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주행 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